통화량 확대로 인해서 양극화는 훨씬 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1주택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당연히 한 채를 더 매수하는 쪽으로 가주시는 게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630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성북구 장인뉴타운 레미안 퍼스트하이가 내년 5월에 전세 만기라 전세금으로 갭 투자를 할지 아니면 2년 거주 채운 뒤 1주택 비과세를 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우리가 자산 증식이 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비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세 자금 증액된 자금으로 투자에 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위치한 아파트가 여기죠. 레미안 장이 퍼스트하이, 장이 뉴타운 안에 있는 아파트고 2019년 약 1500세대 정도 되는 신축급 아파트입니다. 워낙 좋은 아파트고요. 이따 뒤에 가서 비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아파트는 이 바로 앞에 있는 꿈의 숲 SK뷰 아파트인데 2016년식이고요. 이 아파트의 지역은 노원구고요. 월계동에 속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앞전에 말씀드린 월계 SK뷰 아파트는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또 비교할 만한 아파트는 요 신창중학교 바로 뒤편에 월계 극동 아파트인데 여기는 96년식이고요. 약 100여 세대 정도 되는 나홀로급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아파트를 좀 비교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증가되면 이 부동산의 자산의 가치의 상승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곳의 나라들이 통화량이 계속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통화량이 매년 증가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통화량이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확대되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게 되고요. 통화량이 확대가 되면 화폐량이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실물에 대한 자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웃긴 게 통화량이 확대가 되면 이 모든 돈들이 시중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배분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양극화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 왜 양극화가 생기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전에 우리가 지도에서 본 월계 극동 아파트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식이고요. 2016년도로 우리가 조금 돌아가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매매 금액은 얼마였냐면 약 2억 5천 정도 했어요. 2억 5천 정도 했고 전세는 2억 정도로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할 만한 아파트가 앞전에 우리 퍼스트하이 바로 건너편에 꿈의 숲 SK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월계 SK 아파트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16년식이고요. 신축이죠. 이 아파트도 입주할 당시에 매매 금액이 얼마였냐면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4억 5천이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5천만 원이 있는 세 분의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A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B라는 사람은 1주택자 실수요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C라는 사람은 1주택자 가운데서도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통화량 확대로 인해서 양극화가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5천만 원이 있는데 사실 월계 SK뷰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니까 이 아파트에 살고 싶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예 가지를 못하죠. 따라서 A라는 전세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월계 극동 아파트 전세 2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극동 아파트를 선택하게 됐고요. 이 B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실수요인데 당연히 더 신축급 아파트에 살고 싶지만
매매 5억인데 2016년도만 하더라도 LTV 70%이기 때문에 아예 대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5천만 원만 있는 이 B라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월계극동 아파트 2억 5천에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데, 대출을 받아도 사실 돈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용대출을 좀 끌어다가 연끌을 해서 내 집 장만을 합니다. 그래서 극동 아파트를 또 샀고요. 근데 C라는 사람은 1주택 투자자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5천만 원 갖고 월계극동을 봤는데 이 매매금액 2억 5천에 전세 2억이니까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겠구나 라고 접근을 했다가 둘러보니까 더 신축급 아파트인 월계 SK뷰 아파트도 매매 5억에 전세 4억 5천이라 5천만 원 갖고 투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C라는 사람은 극동 아파트가 아닌 SK뷰 아파트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2016년도를 지나서 지금 현재 2021년이 됐는데 매매 금액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봤을 때 월계극동 아파트가 지금 현재 5억 5천으로 늘어났고요. 전세는 3억 5천으로 늘어났습니다. 월계 SK뷰 아파트는 올해 매매 금액은 약 10억 5천이 됐고요.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전세는 6억 5천이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A라는 전세 세입자는 극동 아파트 전세에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들어갔는데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2억이 그대로 2억으로 남아있지 않죠. 3억 5천으로 올라가서 따라서 마이너스 1억 5천이라는 손실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자, 이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실수요인데 극동 아파트에 연끌을 했어요. 2억 5천 주고 샀는데 이 아파트가 5년 만에 5억 5천이 돼서 약 3억이라는 자산이 생겼습니다. 3억. 그리고 C라는 사람은 1주택자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SK뷰 아파트에 투자를 했는데 이 아파트가 5년 만에 5억이었던 게 10억 5천으로 올라와서 약 5억 5천이라는 시세 차익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C라는 사람은 전세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 4억 5천이었던 게 지금 현재 6억 5천으로 올라서 약 2억이라는 전세 보증금 증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억이라는 자산이 갑작스럽게 본인도 모르게 생긴 자금으로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극동 아파트도 지금 현재 매매와 전세 금액의 차이가 2억 정도가 발생이 된 겁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이 전세 보증금 증액으로 지금 이 극동 아파트를 또 한 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서울의 5억대 아파트가 눈 씻고 찾아봐도요 손가락에 꼽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5억 5천 아파트가 집값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당연히 통화량이 확대되면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 떨어지면서 실물에 대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 극동 아파트에서는 플러스 알파라는 자산이 또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1주택 투자자도요 갑자기 또 1주택이 더 한 채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산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된 거죠. 자산의 가치가 10억 5천과 5억 5천을 합해서 약 16억이라는 자산이 형성이 되온 겁니다. 그러면 이 16억이라는 자산의 가치가 기존 월계극동 B라는 사람이 5억 5천의 가치밖에 안 됐을 때 약 3배 정도의 자산 가치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산의 증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 실수요층보다는 투자로 접근을 해야지 자산 증식이 훨씬 더 높게 된다. 그리고 앞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통화량이 확대되면 풀려있는 시중에 돈들이 다 똑같이 배분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양극화가 된다. 이 전세 세입자도 마찬가지 이 대출이라는 상품을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통화량을 흡수한 거죠. 근데 다만 실물의 자산의 가치를 올라간 건 뭐예요? 소유권자의 실물의 자산의 가치만 올라간 거지 전세 세입자의 실물에 대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실물을 소유한 1주택 투자자의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거지 전세 세입자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다. 이 전세 세입자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세입자가 받은 이 모든 통화량의 대출은 누구한테 흡수된 겁니까? 전부 다 C라는 사람한테 흡수된 겁니다. C라는 사람한테. 따라서 이렇게 양극화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1주택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당연히
한 채를 더 매수하는 쪽으로 가주시는 게 자산 증식에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통화량 확대로 인해서 양극화는 훨씬 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